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꾸물꾸물 변덕스러운 날에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제 아내는 회사 사장님의 딸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제가 능력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면서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고요. 저도 천진난만한 아내가 귀여워서 받아줬죠. 물론 부유한 배경도 아내의 매력 중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아내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건물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결혼 잘했다면서 부러워했는데요.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 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가 소유한 건물의 관리를 했습니다. 거의 머슴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내가 명문대 출신의 신입 직원과 진한 썸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입 직원 역시 당당하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구는 건지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물은 투규 재산이라서 불가능하다며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내와 신입 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다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그동안 조담소에서도 몇 번 다뤘던 경우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만나기는 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야. 이렇게 바람피운 배우자들의 단골 변명이죠. 네. 시냇물도 아닌데 어디까지가 깊은 사이고 어디부터는 얕은 사이니까요. 네.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는 이유는 부부 사이에 성적,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동거 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 의무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배우자가 있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가 이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을 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네. 결국 어떤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정조를 저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죠. 네, 이제 옛날에 이제 간통죄가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제 간통만 부정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연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연자분의 부들거림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진하다고 하신 걸로 봐서는 좀 심각했던 듯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실 정도니까요. 네. 아마 사연자분에게 적극적 구애로 다가갔던 그 예전의 모습처럼 비슷하게 구애를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이에 신입사원이 호응을 했다면 둘이서 어떤 관계를 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러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아내와 상간남 두 사람한테 모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 형태가 좀 달라요.
소송은 우선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도 공동 피고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간자만 따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의 소송이니까 소송 비용도 좀 덜 들고 소송 하나만 신경 쓰면 되니 편리한 면이 있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일단 상간자가 이혼소송 관련된 내용들,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서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걸 다 볼 수도 있고요. 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 불법행위자가 돼서 공동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전액을 지급해도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보통 금수저인 배우자가 다 내겠죠. 그렇겠네요. 네, 이런 점들이 싫으시면 상간소송을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하셔서 상간자만 따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소송이 이렇게 두 개가 되면 비용도 좀 늘어나긴 하시겠네요. 네, 그런 점이 좀 부담되실 수는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네. 근데 물론 따로 소송을 하더라도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를 배우자가 뒤에서 이렇게 대신 내주는 거는 막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부정행위 했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 불법행위자여서 둘 중에 하나만 변제하면 이제 끝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 아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을까요? 특유 재산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네. 아내도 그 단어를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특히 저희 조담소 청취자분 다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에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흔히 부부 사이에는 네 것 내 것이 없다고들 하죠. 네. 하지만 특유 재산은 결혼은 했지만 엄연히 네 것 내 것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할 때 이런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금수저 부인분이 혼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건물도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이라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5년 동안 젊음을 바쳐서 머슴처럼 일하신 사연자분이 재산 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시겠죠. 그렇죠. 법도 특유 재산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이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연자분은 그래도 5년 동안 혼인 생활도 하셨고 부인의 건물 관리에도 힘써오신 걸로 보여요. 장인어른 밑에서 수족처럼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셨으니 경제 활동도 꾸준히 하셨겠죠. 그렇네요. 네, 본인이 능력 있다고 자신 있게 표현하신 걸 보니 잘 하셨을 것 같고요. 네.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인 소유 건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어쨌거나 부인 소유였고 사장님, 장인어른이 주신 거였으니까 아무래도 재산분할 비율에선 부인이 더 높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다만 기여도에서는 부인 쪽이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을 할 때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내 건물을 관리하면서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셨을까요? 어떤 자료 준비하셔야 될까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건물의 유지와 가치 감소에 기여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모든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리인으로 이제 부인이니까 대리인으로 계약 관리를 하셨다면 임차인들과 연락이나 건물 수리, 정기 보수, 점검 이런 것들도 아마 챙기셨을 텐데 관련자들과의 문자 메시지나 내가 대신 납부한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을 좀 더 소명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공과금과 관련 세금도 혹시 이제 대신 납부해 주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관한 자료들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성관계를 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 될 수 있고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서 상간자도 공동 피고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간자만 따로 별도로 소송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물은 특유 재산이긴 하지만 이런 특유 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니까 사연자분이 건물을 관리해 오신 점들을 강조한다면 재산 분할에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건 당일 경찰들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 A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A씨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보라 라고 A씨를 거짓말로 불러냈던 거죠. 그렇다면 적법한 체포 과정은 뭘까요? 당시 경찰관은 A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운전했다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또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더 버즈의 턴턴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A time you may embrace, a time to read.
to everything.